사통령과 함께하는 가슴이 뻥 뚫린 한국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대통령, 사통령 임진석 선생님입니다. 저와 함께 기출문제,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대해서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푸셨나요? 기출문제 하나둘씩 검토해보면서 저와 함께 한번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이 시간을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드리는 여러분의 사통령 임진석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다 푸셨나요? 이 수업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전부 다 듣기 전에 일단 확실하게 모의고사를 다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푸신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교재는 실제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목표로 하시는 게 한국사 능력검정 1급이실 거예요. 한국사 능력검정 1급 시험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난이도가 좀 낮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1급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1급으로 능력을 취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국사 능력검정 문제를 이제 쭉 보다 보면요, 1번부터 이제 50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보통 보시면은, 시대순별로 비교적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시작하면은 벌써,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부터 나오겠구나 판단을 하시고 바로 보시면 됩니다. 네. 1번 문제 보시면요. 역사를 알고자 하는 모임에서 서울에 위치한 문화 유적을 답사하고자 한다. 자, 시대에 따른 답사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자, 일단은 우리, 선사시대와 관련된 것들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역사시대 이전에 선사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구석기와 신석기 이 두 시기를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다면,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눈을 한번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암사동. 암사동. 자, 구석기인가요? 신석기인가요? 바로바로 대답하셔야죠. 여러분께서는요.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의 유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가부터 라까지 한번, 어떤 시대인지 한번 정리해보죠. 자, 우리 북한산비는요, 언젠가요? 일단 삼국시대이고요. 요거 이제 북한산비를 건립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진흥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진흥왕이 바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바로 한강유역에 딱 차지하면서 북한산비 딱 세우죠. 자, 풍납토성은요, 삼국 초기 이 백제에서 건립했었던 이 위례성에 있었던 바로 성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덕수궁 석조전이요. 덕수궁 석조전. 여러분들 이게 어디였더라? 잘 한번 덕수궁이니까 조선시대일 것 같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인데 석조전입니다. 석조전. 요건 이제 1910년입니다. 1910년. 우리가 일제 국권 침탈이 되던 그 해 완공됐었던 바로 덕수궁 석조전. 덕수궁의 그 유럽식 건물이 딱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경복궁 경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뭔가요? 경복궁. 조선시대 전궁이잖아요. 조선시대 전궁이었던 이 경복궁이 외란 때 불탄 이후에, 이 외란 이후에 이 경복궁 경회로는 이제 불타게 되고, 흥선대원군 시기에 요게 이제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순으로 나열한다면은 마가 제일 처음이겠고요. 그 다음에 나겠네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우리 고급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소 조금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께서는 목표를 당연히 이제 그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원하시는 점수가 나오겠지만, 100점을 맞으나, 70점을 맞으나, 1급인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4번으로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다음은 어느 시대 유적지를 지도에 표기한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사용된 도구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시죠. 자,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한번 지도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보니까 여러분들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아까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닷가 근처에 있죠. 그죠? 부산의 동삼동, 한경 고산리. 그죠? 예. 요런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바로 신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서울의 암사동, 그죠? 예. 그다음에 양양의 오산리, 이런 유적지도 있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터구나. 자, 그렇다면 이 도구는 당시에 간석기, 그리고 토기,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됐겠구나. 보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주먹도끼 집게 찌르기. 이 주먹도끼는 바로 뭡니까?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뗀석기죠. 자, 따라서 틀렸습니다. 이건 구석기입니다. 자, 이번에 강가에서 거주하면서 빗살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를 제작하였다.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잉여 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토기가 나오게 되고요. 바로 이 대표적인 토기가 신석기 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 자, 덧무늬 토기, 이런 토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3번에는요, 반달돌칼 나오잖아요. 반달돌칼 뭔가요? 청동기 시대 때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대표적인 간석기죠. 자, 4번에 잔무늬 거울, 세형무늬 동검. 이 제세형 도구 군장 나오는 거 보니까 계급 있습니다. 이거 청동기입니다. 그리고요, 작고 빠른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더욱 작게 만들어진 잔석기를 사용하였다. 요거는 이제 구석기에서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던 시기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따라서 답은 2번으로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실게요. 백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도읍을 3차례 옮겼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바로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너무나 기본을 제가 물었나요? 백제가 도읍지가 옮겨지게 된 그 모습은요, 바로 이제 한성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습니까? 자, 웅진, 그리고 이제 사비, 성으로 이제 각각 천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중에서 웅진 시대에 있었던 사실만을 골라봐라. 자, 일단 여러분들 또 이것도 질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왜 천도했습니까? 왜요? 예,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이유는 바로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 때문에 이 도읍지를 뺏기고 이동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계로왕이 죽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천도하는, 이 문주왕 때 천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웅진을 사비로 천도했었던 이유는 성왕의 이 정책 때문에 사비로 천도해서 이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웅진 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맞는 것을 골라봅시다. 자, 이번에 가에 보시면요. 지방 중심지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였습니다. 자, 이 왕은 어느 왕인가요? 네. 어느 왕이냐면요.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자, 이 무령왕, 무령왕릉이 대표적으로 이제 웅진, 지금 오늘날 공주에 있죠. 그렇죠? 예. 웅진 시대에 해당하는 모습 맞습니다. 자, 나에 보니까 일본의 승려를 보내어 불교를 전하였다. 일본의 승려를 보냈습니다. 불교를 전했대요, 백제가. 어느 왕 때일까요? 어느 왕 때요? 예. 성왕입니다, 성왕. 성왕이고요. 이 승려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 놀이사치계라는 놀이사치계 이름이 참 재밌죠. 예, 놀이사치계라는 승려를 보내서 불교를 전파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왕은요, 바로 이제 사비천도에 있었던 왕이잖아요. 따라서 나는 아니죠. 다에 신라와 함께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였다. 이것도 성왕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사비시대 때 있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물론 성왕은 나중에 이제 진흥왕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죠. 자, 라에 보니까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축조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벽돌 무덤이 축조되었다. 이 벽돌 무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무령왕릉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웅진 시대에 해당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정답입니다. 자, 마에 보시면요. 요서 산둥반도와 일본 규슈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무역로를 개척하였다. 요서, 산둥, 일본 규슈, 여러분들 지도에서도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요. 간단히만 그릴게요. 자, 일본 이렇게 있죠. 자, 요서, 산둥이 튀어나온 데인데, 예, 산둥, 그리고 일본의 규슈로 진출했었던 당시 근초고왕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 근초고왕은요, 아직, 예, 장수왕의 공격을 받기 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성시대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으로 찍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기초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바로 4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저는요, 사실 학교 다닐 때 한자가 제일 싫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한자 보면 참 이런 생각 들어요. 참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예, 도대체 이거,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께서, 그렇다고 이제 막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아는 한자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예,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든 보기든 100%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총동원 짜집기 및, 예, 변형, 그렇게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답에 근접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단서를 찾을 수 있으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혼인이라는 이제 한자가 나옵니다. 예, 혼인과 관련해서, 혼인과 관련한 어떤 풍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여자 집에 뭐 이제 뒤에 뭐 거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단서로서 이제 서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서옥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서옥제. 서옥제가 뭔지는 정확히 이 의미를 기억은 하셔야 되겠죠. 이 서옥제는요, 어느 나라의 풍속인가요, 일단? 이거는 아셔야죠. 예, 어느 나라의 풍속이냐면요, 바로 이제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자, 고구려의 풍속인데요, 남녀가 결혼할 때, 남자가, 어떡하나, 여자 집에 갑니다. 예, 여자 집에 가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딱 보겠죠. 아버지나 이런 사람이 딱 보겠죠.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은 여장을 풀어라. 어디에 풉니까? 바로 서옥이라는 별채에 여장을 풉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자 집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력을 제공을 해주죠. 이 노동력이 이제 어느 정도 제공이 됐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자를 데리고 이제 남자 집으로 오게 되면서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자, 바로 이게, 서옥제. 우리말로 이제 대릴사위제라고도 하죠. 대릴사위제. 자, 이게 이제 고구려의 풍속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에 장례 때 새 깃털과 우마를 함께 묻는 후장과 상투를 틀고 문신을 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요거는요, 어느 나라의 이제 풍속이냐면요, 이건 이제 삼한의 풍속입니다. 삼한에서 있었던 이런 풍속을 바로 1번에 이제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명주 3배든 직조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특성물로 이 단궁 과하마 반어피, 예, 짧은 활, 그리고 작은 말, 그리고 이런 바닥 표범 가죽, 물개 가죽 이런 것들. 자, 이 세 가지가 어느 나라의 특산물인지 아셔야겠죠. 바로 이제 동해 바다 근처에 있었던 이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예.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매년 고구려로 갖다 공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를 추립니다. 가족 공동무덤, 골장 나오네요.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옥저의 풍습입니다. 그죠? 예. 옥저가 골장제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죠? 이 골장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요, 무예를 중시 여겨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였으며, 그래요. 뭔가 용맹할 것 같죠? 바로 이제 고구려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그죠? 상무적인 전통을 보였었던 고구려에 해당하는 서술된 내용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요, 순장의 장례 풍속이 있었습니다. 순장 보시면은 바로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 예, 부여죠. 예, 부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네요. 네. 따라서 답은 4번으로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실게요. 다음은 고적답사 여행을 떠난 사람의 문화 해설 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남한 지역에 위치하는 고구려의 유적을 지도에서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장수왕 때 이곳을 쳐들어와서 계로왕을 참살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죽었겠죠. 예. 바로 이제 백제, 이제 그 장수왕의 그 공격을 받아서 죽었었던 당시 왕이고요. 장수왕의 지금 남진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장수왕의 남진정책은요, 이제 도읍을 천도하죠.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제 천도하면서 백제를 압박하게 되고, 백제의 도읍지를 뺏고 백제왕을 죽이게 됩니다. 자, 본래 백제가 축조하였습니다. 이를 빼앗은 고구려가 남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강유역 근처에 있었던 성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차산성입니다. 아차산성. 예, 아차산성. 이번에 풍납토성은 백제가 건설했었던 이런 성이고요. 3번의 중원 고구려비는요. 고구려가 이 중원, 이 충주잖아요. 충주. 이 충주 지역을 획득하면서 물론 이제 그 장수왕 때 만들어졌었던 이런 비석은 맞습니다. 한강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4번의 단항성은요. 신라가 쌓은 거죠. 그죠? 신라가 한강역을 차지한 이후에 바로 축조했었던 성입니다. 5번의 금마저요. 금마저는 이제 전북 익산에 있었던 곳인데요. 금마저는 이거는 뭔가요? 고구려 부흥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모습이죠. 예. 안승이 보덕국을 세웠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안승이 보덕국을 세운 그 지역이 바로 당시의 금마저라는 지역이었고요. 요거는 고구려 부흥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실게요. 다음 지도는 우리 고대 국가들의 정복 활동과 영토 확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봅시다. 자, 일단 우리 지도 여러분들 친숙하실 겁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요. 요거는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강유역을 차지한 것을 보니까 이제 장수왕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니은은요.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했습니다. 예, 신라 진흥왕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보기 한번 보실게요. 자, 가를 보시면 문제에서요. 예. 부합하는 것을 골라라. 그죠? 사찰을 지어 불교를 장려하고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 일단 이 두 지도의 공통점은 삼국들이 이제 막 경쟁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제 불교를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장려하며 왕실 불교, 호국 불교 이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우리 국가를 보호하자, 전쟁이다,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보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공통점 맞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요. 인접국가 군사 동맹을 맺어 단기간에 영토를 크게 늘릴 수 있었다. 물론 신라는 백제와 나제 동맹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의 이 영토 확장 과정에서 군사 동맹을 맺었다.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예. 장수왕 때 다른 국가와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했었던 사실은 없죠. 자, 따라서 나는 틀렸고요. 자, 다를 보시면요. 두 국가는 같은 시기에 영토 확장에 나서 황해도 일대에서 충돌하였습니까? 예. 황해도 일대에서 충돌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신라는 여기에, 지금, 관계에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자, 라를 보시면요. 율령반포 등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한 것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뒷받침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예. 율령반포. 그죠? 예. 율령반포 역시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등장하게 되고요. 이런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삼국이 바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가와, 예. 라가 되겠습니다. 가와라. 따라서 답은 5번으로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은 가야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가야. 자, 가야의 정치적 발전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세기에서 3세기 초에 처음에 보시면요. 유적의 밀집도가 높고요. 유물 출토가 많습니다. 일단 이 삼국의 초기입니다. 이때는 금관가야, 예, 중심으로 가야가 이제 형성되던 시기입니다.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는요. 경주 지역의 배타적 우월성을 인정한 한편 가야 지역은 가야 지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 김해 하만의 우월성이 앞시기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이런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네요. 5세기에서 6세기 보면은 신라가 이렇게 하나를 묶어 나간 데 비해서 가야의 영역은 서서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나 봐요. 기존에 김해, 하만, 고령의 3개 정치 문화권이 병립 경쟁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야에서 공부하신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요. 초기에 금관가야 중심이었습니다. 금관가야 중심이었다가 이제 후기에
후기에 대가야 중심으로 이제 바뀌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럴 거라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가야가 대가야 중심으로 바뀌긴 하지만, 신라처럼 뭔가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왕권이 바탕이 된 나라로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한 우리 보기를 한번 보겠어요. 자, 1번에 보시면요. 3세기 김해 금강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1세기에서 3세기 초기입니다. 금강가야 중심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2번에 보시면요. 4세기 후반에 고령의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룩하였다. 고령의 대가야가 맹주로 등극한 거는 5세기, 6세기 가서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지금 금강가야가 맹주로 계속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예. 이거와 관련 있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 이제 원정 도와주잖아요. 신라에 이제 왜구가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원군을 파병합니다. 이와 관련한 유물, 뭐 호우명 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금강가야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5세기부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3번에 5세기 후반에 대가야는 중국 남조에 속한 남제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자,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대가야도 바로 이런 활동을 벌입니다. 4번에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예,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은 사실도 6세기 초반에 나오고요. 5번에 6세기 중반에 대가야가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하면서 가야 연맹은 해체되게 되죠. 신라 진흥왕에게 대가야 그리고 버풍왕에게 금강가야가 이전에 멸망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실게요. 이 그림이 참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의상과 관계가 있는 의상. 여러분 이제 신라 시대 때 대표적인 이 승려죠. 의상에 요거는 이제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이제 사상을 이렇게 도표화해서 만든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그림은 이제 의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요. 유식불교를 주장하여 당의 규기와 논쟁을 벌였다. 요거는 이제 원측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예. 신라 시대 때 이 많은 승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셔야 될 내용들이 지금 보기에 소개되고 있네요. 자, 이번에 보시면요. 화엄종을 창시하여 왕권의 전제화에 기여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예. 의상 하면은 우리 화엄종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권의 전제화 의상은 이제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전제화에 기여하는 이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3번에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건의하고 계율종을 창시하였습니다. 계율종, 예, 계율을 강조하는 이런 계율종을 창시한 사람은 자장입니다. 짜장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장 승려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4번에 보시면요, 수에게 군사 파견을 요청하는 걸사표를 지어 바쳤다. 이거는 이제 걸사표. 원광입니다. 걸사표. 예. 수에게 이제 이런 것을 요청하는 걸사표를 지은 사람이 이제 원광이라는 사람이죠. 5번은요, 신문화쟁론. 예. 화쟁사상, 일심사상. 바로 뭡니까? 원효입니다. 원효.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승려와 관련한 여러분께 암기하셔야 될 키워드들을 지금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의상을 고르는 2번으로 정답을 찍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시게요. 자, 다음은 고대 사회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적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골라보시죠. 예, 쭉 한번 보시면요. 호구도 나오고 소, 말, 호, 인구, 촐락문서, 신라의 촐락문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보기를 보면서 한번 이 문제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남녀별, 연령별로 인구를 6등급으로 그리고 인정을 기준으로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인구를 어떤가요? 인구 여기 있네요. 인구를 지금
6등급으로 6개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정 기준으로 호구를 6등급으로 나눴다, 9등급으로 나눴다 하는데, 이제 호구.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그 호구가 아니죠.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9등급이라 그랬는데,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상상부터. 하하. 예.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총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호구도 이제 9개로 나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에 보시면요, 1호당 인구는 10명에서 14명에 달하였고, 촌락의 인구는 남자가 적고, 그리고, 사망률이 높아서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1호당 인구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쭉 보시면요, 인구를 호로 나눠주시면은, 요 정도 숫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서, 옛날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질병, 이런 것도 많았겠죠.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다해 보시면요, 모든 촌락의 중앙에서 촌주가 파견되어 조사하였고, 모든 촌락의 촌주가 파견됐나요? 신라시대 때, 촌주가 모든 지역에 이렇게 막 파견됐다. 틀린 내용이죠. 예. 고대시대입니다. 반대급부로 촌주에게 이제 촌주 위답을 지급할 때, 뒤에 건 맞는데, 이제 앞에 내용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반은 틀렸고요. 라에 보시면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비로 하여금, 노비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인구죠? 예. 노비가 있네요. 예. 절반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소수죠. 예, 142분의 9 해보세요. 이게 절반이라고 우기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따라서 라는 틀렸습니다. 자, 마에 보시면요, 연작 상경화가 가능하여 불역전이 일반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작 상경화는 연속적으로 경작한다. 항상 경작하게 하는. 즉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휴경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고대 시대 때는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지력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수가 없었고, 이 휴경지가 존재하는 현상이 고대 시대 때 계속 나오게 됩니다. 불역전이란 말이 이제 매년 농사를 짓는다, 이런 토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화되었다? 그렇지 않네요. 고대 시대 때는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많은 틀리고요. 답은 1번과 가와 나인 2번으로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고분예수입니다. 자, 우리 고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고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봅시다. 자, 우리 고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일단은, 개략적으로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구려와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있는데, 고구려와 백제가 초기의 무덤 양식이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돌무지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돌무지 무덤.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슷한 풍속을 공유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돌무지 무덤은요,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후기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고요. 백제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나오긴 하지만, 요거와 달리 이제 벽돌 무덤도 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나요? 예. 입구가 없습니다. 예. 바로 뭔가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예. 요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보기를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보시면요, 고구려 벽화는 초기에는 추상적인 사신도, 후기에는 무덤 주인의 생활상을 표현한 그림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요? 고구려의 벽화가 나타난 건 맞죠. 바로 요거죠. 굴식 돌방 무덤. 그런데 초기에가 무덤의 주인이 나오다가 후기에 이제 추상적인 막 사신도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예. 현무도 막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후관계가 바뀌었어요. 자, 가는 틀렸고요. 나의 쌍용총의 전실과 후실 사이에는 팔각기둥, 돌기둥은 서역 건축 양식을 모방한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예. 쌍용총에서 바로 나타나는 당시의 이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다해 보시면요, 백제 초기 한성의 고분,
한성식의 고분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때 무덤이죠. 예, 고구려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와 같은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자, 다는 맞고요. 라에 보시면요. 백제의 벽돌 무덤에는 남조의 영향을 받아 축조되었고 맞네요. 그죠? 남조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벽화가 보이지 않는다. 예. 대표적인 벽돌 무덤으로서 이제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벽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송산리에 있는 고분 중에서는 벽화도 나옵니다. 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벽돌 무덤에 모두 벽화가 없다. 오답이에요. 자, 그래서 라는 틀렸네요. 마에 보시면요. 강서 수산리 고분 벽화는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 영향을 주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유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산리 고분 벽화, 뭐 치마 있는 거 있잖아요. 치마 이렇게 막 색깔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아시나요? 제가 치마를 입고 와야 되나요? 예, 치마 있습니다. 예,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 역시 비슷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답은 이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시대 어떤 직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 고려는 일단 이성육부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예, 이성육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제추회의로서 제추회의로서 이제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게 바로 뭐와 관계된 것인가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관련된 간쟁, 바른 정치하도록 이렇게 막 일깨우면서 잘못을 논합니다. 왕명시 않고 돌려면 봉박, 서경, 자, 이거 다 언론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이런 3대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직책이 있었죠. 바로 이게 뭔가요? 이 기구가 대간이라고 하죠. 대간. 자, 이 대간은요,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이냐? 바로 중서문화성에서 고위관리인 제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품 이하의 관리인 뭐가 있습니까? 낭사가 있죠. 낭사에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의 관리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언론기구입니다. 자, 그럼요. 가에 한번 보시죠. 중추원의 추밀과 중서문화성의 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가요? 예, 요거는 제추회의입니다. 제추회의에 있는 게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죠. 자, 따라서 가는 틀렸네요. 자, 나에 보시면요. 지위가 높아 왕이나 다른 고위 관리들이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할다. 지위가 높나요? 3품 이하의 관리입니다, 지금. 예, 따라서 지위가 높은 관리는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추회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해 보시면요. 고려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독창적인 기구였다. 자, 독창적인 기구 맞습니다. 예. 고려의 특징 중에서 이성육부, 요거는 이제, 기존의 당나라의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 뭐 대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추회의를 구성하는 이제 뭐 도병마사 이런 것들은,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구 맞습니다. 자, 라에 보시면요.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 낭사로 구성되어 있네요. 지금 이거죠. 맞습니다. 자, 마에 보시면은, 제신은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낭사는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국가의 정책을 제신이 심의한답니다. 근데 낭사는 정치적 잘못을 비판합니다. 예, 요거는요 중서문화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간이 아니고 요거 맞죠? 이 둘이 하는 일이 바로 마와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마는 중서문화성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실게요. 자, 다음은 고려 후기의 사회 경제 상황을 전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를 추려놓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죠. 자, 보시면요. 근래에 욕심이 많고 더러운 무리들, 권세, 더러운 무리들이 있네요. 예, 더러운 무리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은 4대부 얘기가 나와요. 예. 4대부들이 나온다 하면은 바로 이 4대부들이 이 더러운 무리들을 지금 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토지에, 한 토지에 6명의 5명, 6명 주인의 1년에 대여섯 번의 수세에 시달리게 된다. 야, 이 지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사대부들이 비판하고 있네요. 네. 이들은 바로 고려 말에 등장했었던 친원파 권문세족이죠. 예. 권문세족에 해당하는 내용, 고려사라고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권문세족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보기 보시면은 자,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가 소멸하고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가 소멸했다고 합니다. 수조권이 우리나라에서 소멸된 거는 여러분들 토지제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돼요. 수조권이 언제 소멸되냐면요. 바로 이제 조선시대 때 소멸됩니다. 조선시대 때. 자, 이 조선시대 때 토지제도가 이제 토지지배가 소멸하게 되고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지배가 이제 확산되게 된다. 관수관급제에서 나중에 이제 녹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틀렸네요. 2번에 보시면은 백성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익추구행위가 참 나쁜 사람들. 그죠? 4번에 신진사대부 세력이 출현하였습니다. 그죠? 권문세족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죠. 5번에 농민들이 요렇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이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이 이 조선시대 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가십니다. 다음은 고려시대 대표적인 출판 인쇄물입니다. 자, 옳은 내용을 한번 골라보시죠.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편은 고구려를 연구했었던 그 책입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 후기에 등장했었던 대표적인 책입니다. 자, 그런데 상정고금 예문을 금속활자로 주저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상정고금 예문은 금속활자로 찍어낸 가장 오래됐다고 전해지는 책인데 현재는 없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직지심체 요절이죠. 자,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규보가 이걸 기록한 게 아니고요. 참고로 이제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이 인쇄물이 금속활자로 주저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요. 최후 정권은 강화도에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교정도감이 최고 권력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신시대입니다. 무신시대. 그죠? 최후가 이제 무신이잖아요. 근데 교정도감을 설치했었던 거는 일단 최충원 때, 그 아버지인 최충원 때이고요. 그리고 이건 최고 권력기구죠. 제조대장경은 조판하였다? 인쇄와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는요, 참고로 이제 대장도감이라는 책에서 지금 나오는 모습이다. 이 지금 기구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은 청주 흥덕사에서 주조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 최고의. 자, 요것은 직지심체 요절이죠. 바로 이 직지가 청주 흥덕사에서 조판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는 맞고요. 라에 보시면은 당시에 금속활자가 발명되어 대량의 인쇄물이 틀렸습니다. 금속활자는 하나하나 이렇게 조판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죠. 예, 대량이 아니고 소량입니다. 이 대량의 인쇄물은요, 목판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목판 이제 그 판때기 하나 넣고 쫙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판 할 때 대량의 인쇄물이고요. 금속활자는 소량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에 보시면요. 의천은 이런 것들을 수집하여 불서 목록인 심편제 종교 장총록을 집대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천도 이런 의천이 여러분들 뭐 교장도감 이런 거 이제 설치하는데 기여하였다라고 하면서 인쇄와 관련된 활동을 벌이게 되는 대표적인 고려시대 때 승려입니다. 예. 따라서 마는 맞고요. 답을 골라주시면요.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2번 찍고 자, 14번으로 가주시겠습니다. 자, 14번에 보시면요. 농촌사회의 모습을 전하는 글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활동을 주도한 세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일단 이 비석이 무엇인가 보니까 불교신앙을 하나로 향나무가 나오네요. 묻었다가 미륵을 만나 매향이라고 한다.
다 나왔네요. 그렇죠? 불교 활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조직이 만든 요거는 매향비입니다. 매향비. 그 중에서 사천에 있었던 사천매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천매향비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이제 향도라는 조직이죠. 예. 향도라는 조직이 농민 종교활동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향도라는 조직이 일종의 농민 공동 조직으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활동을 주도한 세력은 바로 이제 농민계층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일단 파악하시고 가면 되겠네요. 자, 가에 보시면요, 귀족의 자제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귀족의 자제들이 선발된 화랑을 지도자로 삼고, 화랑 얘기네요. 화랑. 그죠? 신라시대 때 화랑. 이거 지금 향도는 고려시대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화랑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요, 단순히 매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이런 것들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매향 활동, 이 종교적 활동을 차원에서 이제 서서히 벗어나서 공동 노동 조직으로도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는 맞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훗날 마을 노역 이런 것들의 농민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같은 맥락으로서 맞는 내용입니다. 자, 라에 보시면은 농촌에서 동계, 동약 등의 자생적인 생활 문화 조직을 만들었다. 농촌에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요거는 주로 사족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촌의 이제 지배 세력들이 당시 향촌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규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라는 틀렸습니다. 지금 농민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다인 2번으로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가실게요. 자, 다음은 고려시대의 가족 생활 모습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고려시대 때 사회 분위기를 묻고 있네요. 여러분이 고려시대 때 참 재미난 모습들이 많죠. 네. 여러분께서 뭐 아실지 아셔야 될 텐데. 예. 박유라는 사람이 이제, 부인을 2명 두자. 건의했다가 이제, 부인한테 맞을 것을 두려워했었던, 예. 혼날 것을 두려워했었던 당시 재상들에 의해서, 예. 이 사람이 동의를 받지 못해요. 그죠? 당시 이제 고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개방적이고, 남녀 차별도 비교적 덜하고, 첫째와 둘째, 아들과 딸 차별,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덜한 모습이었다라고 여러분께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따로 물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외아들에서 어찌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화목하게 살려 하는 어머니를 더럽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따랐습니다. 외와 아들이라고 더 차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사회 모습입니다. 아, 고려가 맞아, 그런 거였었지. 보기 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보시면요, 개인의 재산이나 능력보다는 가족 집단을 존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가족 집단을 존중하면서 이 가족을 중심으로 차별 없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게 가에 해당하는 내용 맞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재산 분배권을 아내가 가지기도 하였다. 아내가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내가 가져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가지고 어이 여자가 이걸 다 가져가냐, 그거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나는 맞는 내용입니다. 다해 보시면은 적장자 단독 상속이 이루어졌다. 예, 적자와 서자라고 하죠. 예,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시작된 거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다는 틀렸네요. 자, 라에 보시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권위적인 지배와 복종 관계로 이루어졌다.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 감히 아비가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선시대, 같은 시대죠. 조선 후기 때 나타나던 모습입니다. 자, 마에 보시면은 재산 중에서 토지와 달리 노비만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다 균등하게 분배했어요. 자, 그래서 마 틀리고요.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가와 나가 고려시대 때 사회 분위기와 연관된 모습입니다. 자, 16번 한번 가실게요. 자, 고려 전식과 체제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치사. 관직을 내놓고 물러났다. 관직을 내놓고 물러난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직관리예요, 전직관리. 그리고 위에 제목에 보시면은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고려 전식과의 변천 과정 우리가 지금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시정전식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요게 이제 바뀌죠. 개정. 그리고요. 다시 한번 바뀝니다. 경정. 이렇게 갑니다. 시정전식과는요. 시정전식과는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을 하고요. 관등뿐만 아니라 인품을 고려합니다. 반면에 개정전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품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죠? 경정전식과에서 이 전직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께서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 지문이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기 보시면요. 무관의 지위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무관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상장군. 더 많이 봤죠. 그죠? 예,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무관의 지위가 올라가는 당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에 보시면은 대체 연료의 개발로 시지를 축소 지급하였다. 시지가 이 전시권지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것이죠. 이 고려시대 때 전시가의 시간이 지난 변천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자면요. 지급 정도가 점차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체 연료? 뭔가요? 태양열인가요? 뭐 풍력, 조력? 아니죠. 이런 건 없어요. 자, 따라서 나는 틀렸습니다. 3번에 목종대 삼성육부 중심의 중앙관제가 완성되었다. 삼성육부? 일단 삼성육부도 아닙니다. 이성육부죠. 삼성육부를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립된 거는 성종대입니다. 성종대. 목종대가 아니고요. 자, 라에 보시면은 토지의 지급이 현직 관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현직 관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라는 맞습니다. 마에 보시면은 문종 이후에 한 외과가 설치되었다. 한 외과는요. 관직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직이 없는 사람. 즉 요거는 이제 그 관직을 내놓고 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외과가 설치된 게 아니고 한 외과가 폐지됩니다. 폐지. 예. 이런 모습 나오잖아요. 이 전직 관리 대우 안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폐지입니다. 따라서 맞는 것을 연결하면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라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17번 딱 보니까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기분 괜찮나요? 네, 일단 우리 참 시험 문제 칼라잖아요. 네, 사진 할 때 참 위력이 발휘하게 되죠. 일단 예쁜데 공부를 하면은 참 반가울 거야. 내가 아는 거 나왔다. 네, 여러분께서 그런 수험생이 되시면 좋겠네요. 자, 보시죠. 일단 우리 사진들 한번 쭉 보시면요. 참으로 다행인 거는 다 이름이 있네요. 사진만 띵 나오는 이런 문제 여러분들 많이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가에 보시면은 미륵사지 석탑. 이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삼국시대 이제 백제 석탑이죠. 그죠? 예. 목탑 양식으로 만든 석탑입니다. 석탑. 예, 목탑 양식으로 만든. 자, 그리고 나에 보시면은 불국사 3층 석탑. 요거는 신라인데 통일신라에서 나타나던 당시의 모습.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탑, 그 탑이죠. 자, 다음에 보시면은 월정사 8각 9층 석탑.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인데 고려 전기 때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고려의 특징은 상당히 층수가 많아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후기로 갈수록 라와 같은 외국의 영향을 받은 이국적인 요소들이 반영되는 이런 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고려 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에 보시면 법주사 8상전 굉장히 큰 건축물이 나옵니다. 이런 대규모의 대형 건축물이 나오는 거는 바로 조선 후기 돼서야 나타나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여러분들 요거 보고서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실게요. 자, 다음은 어떤 정치가가 주장한 글이다. 정치가들은 참 말이 많아요. 그렇죠? 예, 당시 예전의 정치가도 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재상을 선택하여 재상에게 정치적 실권을 부여하고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합니다. 자, 재상이 임금을 인도합니다. 재상이 센가요? 임금이 센가요? 예. 재상을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 체제. 예. 이런 신권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꿈꿔왔었던 정치입니다. 누굽니까? 정도전이죠. 예. 정도전. 조선시대 때 조선 건국의 대표적인 주체 세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정도전입니다. 자, 그럼 보기 보시면요.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네요. 목민심서. 정도전이요? 그럴 리가. 예. 실학자인 정약용이죠. 조선 후기의 중농학파인 정약용. 나에 보시면요. 시무 28조. 시무 28조. 이건 또 누구죠? 최승로죠. 고려 성종 때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하는데 활약했었던 최승로입니다. 자, 다에 금남잡자라는 산문집, 금남자병이라는 시가집을 남겼다. 요게 이제 정도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 이거 유배 갔을 때 정도전이 이런 문학 작품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라에 보시면은 사쿤 문제를 거론하고 사쿤 위훈삭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겁니다. 향약보급, 혈량과 개혁 정치를 주도했다가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죠. 살인의 피해를 입죠. 바로 누굽니까? 조광조이고요. 이 조광조 때문에 기묘사화 발생했었던 거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겁니다. 믿겠습니다. 예. 마에 보시면요. 불시자변. 예. 고려 후기 때, 이제 고려 말 때, 불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불교를 이렇게 지금, 폄하하면서 썼었던 이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통신이념으로 삼았었던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급진파였었죠. 따라서 다와 마인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에 4번입니다. 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19번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어디 갔나 깜짝 놀랐네요. 자, 다음은 17세기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골라보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한번 볼게요. 호란의 패전을 발음이 안 됩니다. 네. 자, 호란의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할 처지였던 세력들. 호란이 발생했습니다.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있던 세력들 누굴까요? 예, 서인이죠. 서인. 호란이 발생했었던 게 이 서인이 집권하고 있었던 이 효종 전에 그죠? 인조 때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책임을 지고서 물러나든지 잘못했습니다. 발작 엎드려야 되는데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숙종 때에도 이런 움직임은 재개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서인에 의해서 주도됐었던 뭡니까? 우리를 쳐부쉈었던 이 오랑캐를 물리치자. 이 북벌론이죠. 북벌론. 복수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정책을 취했다. 라는 내용은 지금 싹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북벌론. 이 북벌론에 관련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인조 때 설치된, 인조 때 맞잖아요. 어영청. 여러분들 오군영 아세요? 예, 아셔야 되죠. 예, 오군영 조선 후기 때 하나둘씩 만들어졌었던 중앙군이었었죠. 예, 오군영 중에 훈련도감 있고요. 훈련도감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총, 수, 금 이렇게 나옵니다.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이영.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영청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인조 때 만들어진 이런 부대입니다. 자,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청해 요청으로 조총부대는 러시아를 격퇴하고 돌아왔습니다. 병급의 조총부대가 러시아를 격퇴하고 돌아왔습니다. 요거는 북벌론이 아니고요. 뭐예요? 북벌론은 청을 공격하자인데 이건 뭡니까? 나선정벌이잖아요. 나선정벌.
그렇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조총 부대가 이제 청나라를 도와주고 오는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던 시대였어요. 맞죠? 자, 3번에 12회에 걸친 통신사란 이름으로 일본의 사절을 파견하였다. 통신사와 북벌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청과의 경계를 정하고자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물론 맞는 내용이죠. 동이토문 서위암로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간도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위에 있는 북벌론과는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 5번에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번 급료병으로 급료병이었다. 훈련도감이 이제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벌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훈련도감 참고로 이제 외란 중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중앙군 5군영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그래서 1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대외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제 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가는요, 발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발해는 바다 건너 일본과 무역관계를 맺어서 동해 해로를 개척하였다. 발해는 주로 이제 일본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이 동해바다에서 이 해로를 통해서 이를 무역을 하겠죠. 신라와는 이렇게 막 좋은 친밀한 관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자, 가는 맞습니다. 나와보시면요. 고려와 일본 간의 무역은 고려의 송, 요 간의 무역에 비해서 활발하지 못했다. 고려는 주로 이제 송나라와 많은 거래를 하게 되고요. 이 요나라, 이 거란족에 있었던 요나라와도, 많은 이제 곡식을 주고받고, 말, 모피, 이런 것들을 주고받게 되는데, 일본과의 무역은 이들에 비해서는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조선은 건국직후부터 친명입니다. 예, 친명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친명정책을 수행한 건 맞는데 일관하였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네. 조선 초기에 요동정벌을 계획하면서 명과 긴장 관계에 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주장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관된 친명정책, 요거는 틀립니다. 이 태종 이후부터 나타나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라에 보시면은 광해군대 강홍립 부대가 후금과 극적으로 화해한 중립 외교를 북인 세력은 지지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예.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요, 바로 이 북인들의 지지에 의해서 쭉 추진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강홍립 투항, 명나라를 도와주러 갔다가 이제 항복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중립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라는 맞습니다. 마에 보시면요. 고종 황제, 비운의 황제입니다. 참. 러일 전쟁 중에 외교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중립국이다. 전 세계에 이제 막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예.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러일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서서히 전락되게 되잖아요. 을사조약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가나라. 예,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 관료 등용에 관한 서술입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 관련 있는 세력의 활동으로, 맞는 것을 한번 저와 함께 골라보시죠. 자, 지난번 조광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조광조가 아렌바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천거로 인재를 뽑는다. 천거. 조광조의 개혁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가 있었냐면요. 조광조의 개혁에서는 일단 이제 조광조 위훈 삭제가 있었습니다. 예. 이 훈장 받은 거, 이 공훈을 받은 거 위조했어. 이건 안 되지. 훈구파를 공격하기 위함이죠. 그리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추천에 의한 관리제도, 현량과가 있죠. 현량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교 행사 기구였었던 이 소격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조광조가 실시했었던 그 내용 중에 바로 이제 향약을 보급하였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바로 현량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시행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폐지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천거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 있는 세력의 활동이다 하면은 요것은 이제 살림이 될 겁니다. 조광조 살림이죠. 당시 이제 살림과 훈구가 대립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선 왕조를 개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까? 살림이? 그럴 리가. 네. 살림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나에 보시면은 서원과 향해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였다. 4번에 걸친 사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 정권을 쥐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나와 같은 사실이 숨어져 있었죠. 다에 보시면은 성리학을 현실에 대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래요? 이들이요? 이들은 성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학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성리학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세력입니다. 따라서 이는 틀렸습니다. 라에 보시면은 외란 이후에 세력이 커진 비변사의 요직을 차지했다. 비변사가 외란 이후에 조선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이제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데 이는 이제 살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부 이제 세도 가문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비변사의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에 보시면은 사장적 학풍과 달리 경학을 중시하였다. 사장을 중시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훈구 세력이고요. 경학을 중시하던 세력이 바로 살림입니다. 이는 이제 그 문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경전이죠, 경전.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서오경 같은 경전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문장 시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중시했습니다.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살림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바에 보시면은 고려 말기 정몽주 길제 학풍을 계승하였다. 정몽주 길제가 이제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살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맞는 거 골라주시면요. 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예, 나, 마, 바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시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자, 가에 보시면은 민법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초기에는 산송과 관련된 소송이 많았다고 합니다. 산송이 이제 그 묘자리와 관련된 이 소송들이죠. 중기 이후에는 노비 소유권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산송이 많이 나오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조선 후기 접어들면서부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산송은 이제 그 묘자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제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영향도 받았다라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은 반역죄나 강상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고 고을의 수령은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예. 반역자가 나왔는데 이게 무사할 리가 없겠죠. 강상죄. 네, 부모를 죽였다.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조선. 그죠? 이런 엄청난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자, 나는 맞습니다. 다해 보시면요. 한성부에서는 노비에 관한 소송을, 장례원에서는 토지와 가옥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 때 재판하는 기구죠. 이 사법기구와 관련한 이런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금부 있어요. 의금부. 의금부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사법기구죠. 예, 왕이 가지고 있었던 사법기구인데 요거는 주로 이제 그 반역죄인들을 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헌부. 관리 감찰을 다루는 기구죠. 이들은요,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사법기구인데요. 주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주로 이들이 이제 이 기구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6조에 2호 예병 형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형조죠, 형조. 형조가 이제 그 사법을 담당했었던 이 기구죠. 자, 형조와 그 다음에 한성부 있죠. 한성부는 수도 한양의 치안, 행정, 사법 이런 것들을 담당했었던 기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법 중에서 뭐냐?
사법 중에서 바로 이제 행정과 관련된 이 소송을 다룹니다. 행정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집이라든지 토지 이런 것들 이제 관청들이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노비 마지막에 노비 문제를 다루는 이 송사를 과연 어디에서 담당하냐? 바로 이게 장례원입니다. 장례원.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요. 다가 틀렸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라에 보시면은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다른 관청이나 상부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예. 자, 재판이 불만이 있으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겠죠. 예, 당시 조선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마에 보시면요. 민본주의가 반영되어 백성들은 전시대를 통하여 있었던 신문고를 널리 활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 신문고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예, 태종 때 신문고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널리 활용된 게 아니고 언제 폐지되냐면요. 연산군, 연산군. 우리 엄마 욕한 사람들 다 죽였었던 그 연산군. 예, 연산군 때 요거는 이제 폐지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우리 엄마 다 죽인 사람 다 나와. 무슨 사화였죠? 예,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자, 바에 보시면요. 관찰사와 수령 등의 행정관의 재량으로 주로 관습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주로 관습. 예, 물론 법전이 있긴 했지만 주로 이제 관습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모습이 조금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이제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가시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적 가부장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자, 가족 형태와 족보에 대해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양반 가족의 평균 인원수를 묻고 있는데 일단 평균 인원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다수? 요건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나에 보시면은 양반층의 직계 가족 비율이 상민 천민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직계 가족의 비율은 양반층이 상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자,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아들과 딸의 출생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고 친손, 외손을 동등시했습니다. 그래요? 아니죠. 차별했죠.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아들 먼저, 그리고 외손 여자 쪽 식구들이 여자와 남성과 여성을 차별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라에 보시면은 선남 후녀, 남자 먼저, 그리고 여자는 나중에 기재와 종가 사상이 나타나 있고 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들이 없으면은 아들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데서 데리고 옵니다. 양자를 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른바 삼족은 종족, 모족, 처족. 이걸 우리가 삼족을 멸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관련된 내용 맞습니다. 따라서 나라마인 4번으로 여러분께서 체크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우리 두 문제 더 풀고요.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24번 보시면요. 16세기에는 성리 철학의 조류가 크게 두 계통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일단 16세기라는 말을 보고서 조선 중기로 접어들고 있는 사림의 집권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리 철학의 이 성리학의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바로 이제 이기론 얘긴데요. 이기론. 이를 강조했었던 이제 주리론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 좀 중요한 게 아니냐, 이제 주기론. 이렇게 이제 들 수 있겠죠. 이 주리론에, 이제 이 주리론을 이제 확립한 사람이 이연적부터 시작을 해서 이황에 의해서 집대성됩니다. 그죠? 예. 이는 이제 김성일 이런 사람으로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주기론 같은 경우에는 서경덕에 의해서 정립되게 되고요. 율곡 이에 의해서 집대성되게 되죠. 예. 이는 조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계승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주기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원리, 도덕적 원리, 예. 상당히 좀 이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에, 주기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현실적이었죠. 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기라는 것이. 그죠? 따라서 이 주리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성리학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일본 성리학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본 성리학. 반면에 이제 주기론 같은 경우에는, 현실 이제 개혁 문제, 개혁
안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기론과 관련된 내용, 가를 보실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성리학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거 이제 주리론입니다. 그죠? 자, 나에 보시면은 향촌 사회에서 중소지주적 경제 기반 생활을 가진 생활이 안정된 살인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예, 안정됐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이상에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현실은 뭐 괜찮은가 봐요. 그죠? 자, 다해 보시면은 현실 문제보다는 원리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시하였습니다. 주리론이죠. 라에 보시면은 경험적 현실 세계, 현실 문제네요. 주기론이죠. 현실. 그죠? 자, 마에 보시면 조헌, 김장생 등으로 이어져서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이 주기론이 이제 기호학파고요. 기호학파. 그리고 이제 주리론이 이 영남학파죠. 영남학파. 자, 요거는 그래서 주기론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계통 세 가지씩 묶어주면 되니까 바로 이제 주리론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가나다, 예, 가와 나와 다. 예, 5번에 있네요. 그렇죠? 예, 없는 줄 알았어요. 예, 5번으로 찍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전개에 대해 서술한 것입니다. 자, 이 붕당의 성격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동인이 있고요. 서인이 있네요. 남인, 북인, 소론, 노론은 아니네요. 그죠? 예, 살림이 나눠지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살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동인, 그죠? 동인이 이제 학파를 형성하면서 나눠지게 되고요. 서인이 이제 대립하는 측면으로서 부상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이조전랑의 문제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대립하면서 이 모습이 이제 굳어지게 되죠. 그리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철의 건저희 사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고요. 광해군 때 북인이 정권을 잡았다가 서인과 남인에 의해서 바로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예, 이들은 나중에 대립을 초기에는 협력적으로 나가다 이제 대립이 지속되게 되고요. 서인은 차후에 이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금 나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보시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요. 가가 먼저 붕당의 형성을 이루었다. 이 동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가 형성된 후에 서인이죠. 학파와 정파적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동인과 서인은 학문적 견해를 달리합니다. 학파적 성격입니다. 정파적 성격은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죠. 그래서 이조전랑의 문제를 차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은 기성살림의 신망을 받던 심의경 중심의 가와 심의겸은요 서인이에요. 서인. 예, 서인이고요. 신진살림의 지지를 받던 김요원 중심의 나가 대립하였다. 김요원은요 동인이에요. 예,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보시면요. 나는 이황학파로, 이황의 제자들이 바로 이제 남인학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황학파로 향촌사에서 활동이 활발하기에 그 영향력이 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귿은 맞습니다. 리을에 보시면은 바는 양명학을 수용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양명학을 수용했어요? 양명학? 지금 성리학 내부 논쟁에서 나왔습니다. 이 양명학을 수용했었던 세력은요, 차후에 이제 정치에서 밀려나게 되는 소론에 의해서 제기됐었던 모습입니다. 노론은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 예. 집권당이 대한학문을 수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미음에 보시면은 두 차례 예송이 발생하면서 나와 라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예송 논쟁은요, 바로 서인과 남인의 대립 과정에서 있었던 모습이죠. 예송과 환국이 있었죠. 예. 자, 따라서 나와 라 사이에 있었던 모습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보시고요. 예, 25문제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요 다음에 다시 한번 25문제 26번부터 저와 함께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요. 예,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